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35번째 샷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월요일까지 3일 연휴인 주인 것 같아요. 한국은 부처님 오신 날인 거고요.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가 월요일에 있어서 3일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한 주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연휴이기 때문에 좀 어디 놀러도 가시고 좀 라운딩 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현재 미국에서는 그리고 PGA 크라운 플라자 인비테이셔널 3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를 남긴 상황에서 지난주에 우승했던 제이슨 더프너가 15언더파로 지금 1위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승을 하면서 5월에만 벌써 2승을 하고 있는데, 내일 대회까지 우승을 하면 이제 5월에만 3승, 이번 2012년 시즌에 벌써 3승을 하는데 아마도 3승을 했던 선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마인드 골프가 지난주에 이렇게 중계를 보면서 이 선수가 최근에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경기 내내 이 선수를 이렇게 쭉 보면 샷이 좋든 안 좋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렇게 표정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속으로는 감정의 기복이 좀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는 크게 이렇게 감정의 동요나 그렇게 업앤다운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한국 선수 중에는 최경주 선수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좋아도 별로 이렇게 무표정하고 싫어도 별로 무표정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 이런 형태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화려하게 좋은 플레이를 했을 때 멋진 환호성과 좀 과한 그런 몸짓을 하는 건 좋겠지만, 샷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이 모양으로만 봐도 욕을 하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클럽을 집어 던진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클럽을 부러뜨리는 선수도 간혹 있긴 한데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 갤러리 입장에서 보든 시청자 입장에서 보든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죠. 외국 선수들 중에 샷이 이제 안 좋았을 경우에 이렇게 과하고 격한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급적 과하거나 격한 감정 표현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자신에게도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동반하는 분에게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반하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주 위로를 많이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너무 자주 있거나 또는 너무 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이제 그분들 플레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반응을 받지는 않겠죠. 네, 오늘은 인트로에 카페, 마인드 골프 카페가 있는데, cafe.naver.com/mindgolfer, mindgolfer. 카페에 보면 골프 이거 정말 궁금하다라는 섹션이 있어요. 여기에 요즘 많은 분들이 실제 골프의 룰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좀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이걸 통해서 마인드 골프도 많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디 마음만 언더 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간단히 굉장히 좀 길게 써주셨는데 중간중간 서머리 형태로 읽어 드릴게요. 마음만 언더님께서 이제 고민이 있다고 해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고민이 요즘 많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작년 4월에 2011년 4월에 입문했고 6월에 처음 라운딩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2개월 만에 라운딩을 하셨고 틈나는 대로 연습장도 가고 필드도 나갔더니 입문 1년도 안 된 올해 2012년 3월, 그러니까 11개월 만이죠. 12개월 만에 플러스 17을 치셨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경기장이 파 72였다면 89타를 치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난달 중순까지 이 글을 올려준 게 이번 달이었으니까
한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90타대를 치셨대요. 20 플러스 21에서 플러스 27이니까 93타에서 한 98타 정도의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90타대를 계속 쳤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렇게 90타대를 치는 것도 꽤 오래 쳐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질투를 많이 받을 정도로 실력 향상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아이언이 맞지 않으면서 이제 타수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창 스코어 좋았을 때는 이제 드라이버는 잘 안 맞았지만 아이언을 잘 쳤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드라이버는 잘 맞는데 아이언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참 아이언이 잘 안 되면 뭐 그 골프 용어 그 표현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드라이버는 쇼 보여주는 SHOW, 드라이버는 쇼라고 하고요. 보여주기 위한. 아이언은 실력이라고 하고 퍼팅은 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라운딩을 하고 나서 스코어는 좋지 않지만 아이언이 잘 맞는 날이 기분이 좋고요. 스코어는 좋더라도 아이언이 잘 안 맞는 날이 대체적으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만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이언이 그 전체 샷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실제 아이언의 실력이 그 자신의 실력을 많이 대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보통 라운드당 뭐 한 번에 한 3개 정도까지, 1개 또는 2개, 3개 정도의 오비는 여전히 내는 실수는 있다고 하고, 아이언이 이렇게 뜨지 않고 이렇게 낮게 깔려서 목표 방향보다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이제 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게 슬라이스나 또는 푸시인데 또는 이렇게 클럽이 열려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짧게 되고 뭐또 뒷땅도 있고, 이렇게 쭉 읽어보면 총체적인 난국이시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5번 아이언도 잘 안 맞고, 뭐 3번 4번이 맞겠습니까? 5번 아이언이 안 맞는데. 그래서 3번 4번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대체해서 쓰신다고 이렇게 쓰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드라이버를 또 아이언을 잘 쳤을 때는 드라이버 아예 빼고서 아이언을 쳤을 때 오히려 점수도 잘 나왔고, 처음 이제 90탈 때를 기록할 때도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아이언이 잘 맞아서 이제 98타를 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전부터 그 아이언이 그 이제 말썽을 부린 거죠. 소위 얘기해서. 그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이런 뭐 이번에는 온그린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도 실제 이제 그렇게 이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요즘은 이제 얘기하시는 여기 표현, 글에 써주신 표현에 의하면 온그린은 안 돼도 괜찮으니까, 벙커에 빠져도 괜찮으니까 제발 그 클럽의 스위스팟에만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어느 정도 잘 치고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번 단맛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그 쓴맛이 더 쓰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질문을 2가지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마인드 골프님, 왜 이러는 건지 짐작되시는 것이 있는지요? 제 스윙을 보지 않아서 뭐라 하시기도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괜찮으시다면 연습장에서 제 스윙을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만 염치가 없어서, 이렇게 써주셨고요. 2번째 질문은 혹시 주변이나 주위의 수강생들도 이런 과정을 많이 겪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혹시 원포인트 레슨 같은 것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올라온 글을 좀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이 질문을 왜 채택을 했냐 하면, 많은 그 아마추어 골퍼들이 있는 그 타수대가 90타대인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 골프를 조금 치신다는 분들의 상당수가 현재 지금 치시고 계시는 분들의 라이벌 또는 이제 친구 중에 이제 맨날 이제 내기하시고, 저놈한테는 지면 안 되지,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상대가 대부분이 90타대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지금 그 글을 올려주신 마음만 언더님께서 겪고 있는 현상들을
비슷하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글을 채택을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마인드 골프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를 간단히 그 얘기를 드릴게요. 그 예전에 그 팟캐스트 제 7번째 샷에서 그런 얘기, 타수대별 골프 생각 그리고 즐기기라는 그 토픽이 있었는데요. 그 마인드 골프 경험상 그 성장 단계로 봤을 때 보면 90대에서 이제 80대 넘어가는 과정이 가장 이제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마인드 골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90대 있으시면서 80대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이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가장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는 돈도 많이 투입하고 시간도 많이 투입하고 각종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좌절도 많이 하는 그 타수 때예요. 90개에서 80대로 넘어올 때, 90대에서. 그 이유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빨리 올 수 있는 그 이유는 초반에 많은 연습과 열정으로 자잘한 그 실수를 좀 줄여가다 보면은 타수가 좀 많이 줄어요. 대부분의 50m 안쪽에 있는 숏게임에서 좀 타수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100타 이상 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열정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런 숏게임에서 뭐 한타 뭐 어프로치 한 번 실수, 퍼팅 한 번 실수 그런 걸 줄이다 보면 뭐 100개에서 이제 90대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아주 또 어렵지만은 또 않은 상대적인 거죠. 80에서 90대에서 80대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120개 정도 치시는 분도 뭐 이렇게 어프로치에서 한 개 실수 줄이고 뭐 퍼팅에서 한 개 실수 이렇게 줄이다 보면 10개 뭐 이렇게 줄이는 거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깨백도 하게 되고 이제 90대를 지금 마우마 언더님처럼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90대에서 이제 80대로 넘어가려면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자신만의 스윙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클럽별로 이제 어느 정도 길이의 간격, 거리에 대한 간격이 일정해져야 이제 그 80대로 들어올 수 있는데 90대 정도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기본기가 완벽하게 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잘 맞는 클럽이 멀리 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90대까지는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또 90개에서 80대 들어오는 거는 조금은 또 다른 정확성 그리고 분명히 그 여러 번 얘기했던 골프는 자신만의 스윙, 그 자신만의 스윙을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어야 이제 90, 80대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 이렇게 성장했던 속도 대비 이 속도가 또 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샷이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이게 또 잘 안 되면 자꾸 자기 자신이 이제 꼬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80대를 친다라는 건 한두 홀에서 뭐 양파 같은 거, 쿼드러플 보기, 뭐 퀸터플 보기 같은 거 하게 되면 뭐 80대는 또 무너져가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딱 무너지면 또 다음 홀도 이제 영향이 있고 샷도 자신감이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기엔 그 마흔만 언더님의 스윙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예전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잘 쳤을 때랑 지금이랑 뭔가 좀 바뀌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본인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스윙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좀 더 잘 치려는 또 이제 그 스윙에 좀 임팩트를 좀 강하게 한다든지 좀 더 완성도 있는 또는 거리를 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스윙의 변화를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맞는 그게 이제 잘 안 맞는 그런 이제 결과를 야기하는 거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잘 안 맞은 것으로 잘 맞았던 샷이 잘 안 맞으니까 이게 왜 안 맞지? 예전에 안 그랬는데 하고 이제 자꾸 이제 잡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런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또 이렇게 증폭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윙에 또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 자신감이 떨어졌으니까 또 잘 안 맞고 또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또 스윙에 자신이 없고 또 안 맞고 그렇게 되는 이제 악순환을 겪고 있으리라고 마인드 골프는 판단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또 되게 자신만의 스윙 궤도에서 공을 치기보다는 자꾸 안 맞으니까 이제 공을
맞추려는 스윙을 하죠. 근데 이 맞추려는 스윙은 원래 자신만의 스윙 궤도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드라이버나 그 스윙의 헤드가 마치 열차라면 스윙 궤도는 그 레일과 같거든요. 그 레일을 매번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는 헷갈리겠죠. 기차가 헷갈리면 이제 탈선을 하게 되고, 탈선이라는 건 이제 샷이 잘못 맞게 되고, 어떤 경우는 싱크 같은 그런 샷을 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원래 스윙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25번째 샷에서 얘기했던 왜 골프 스윙과 왜 골프 스윙과 자세가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기 힘든가라는 그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부분과도 좀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지금 마음은 언더님은 지금 너무 이렇게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도 이렇게 급하게 키가 크거나 몸집이 커지면 성장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언더님도 남들보다 좀 빠른 성장을 하셔서 그만큼 성장통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면 긍정적인 그런 판단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대로 이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요럴 때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시러 가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마음만 언더님 말고도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잘 치던 분이 가끔 이런 좀 혼란에 빠지거나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잘 치유가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치유하는 그 시간과 그런 게 다르긴 한데요. 그리고 뭐 그 마음만 언더님에게는 뭐 그 동영상 같은 거를 혹시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워낙 좀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마인드 골프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봐드릴까 하는 차원에서 이메일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이런 그 리모트에서 그 혹시 저의 레슨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앱 같은 걸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격 그 레슨 앱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요. 혹시 뭐 당연히 이제 유료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인드 골프도 시간을 또 소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분에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번에 그 페이팔 도네이션 버튼 만들 때도 얘기했지만 참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부끄럽습니다. 네, 리뷰 올라온 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 팟캐스트 미국 계정으로 참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그 미국 계정의 그 윤도식 님이에요. 이분은 아마도 그 페이스북에서도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제목은 골프인의 필수 팟캐스트라고 써주셨고, 내용을 읽어드리면, 골프는 100% 멘탈 게임인지라 전 이 팟캐스트가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테크닉도 무시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스코어를 뛰어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윤도식님 고맙고요. 광고 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좀 신기한 게요. 최근 들어서 그 마인드 골프가 기술적인 내용을 얘기를 거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스코어가 줄었다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열심히 들어주시면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스코어가 주는 효과를 하셨다는 증인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아직도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 홍보해서 스코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괜찮다고요. 트위터에 한상균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34번째 샷 잘 들었습니다. AS 방송도 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상균님이 딸이 예전에 제가 있다고 얘기를 방송했다가, 33번째 샷에서 얘기했다가 실제 이제 딸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34번째 샷에서 딸이 없다고 정정 방송을 했는데, 그걸 AS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번 샷은 좋은 상식 같았네요.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면 긴 티라는 게 이제 블루티, 챔피언 티를 얘기하는 거죠.
긴 티에서도 즐겨봐야겠네요. 처음에 제목만 보고는 실력별로 티 높이를 달리하라는 말인 줄 알았다고 했네요. 지난번 34번째 샷 제목이 뭐였냐면 자신의 실력에 맞는 티 선택하기였어요. 그래서 한상규님께서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티 높이를 선택하라는 측면을 받아들였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그 실력에 맞는 레드티, 화이트티, 블루티, 실버티, 골드티 이런 제공되는 티의 종류를 자신의 실력에 맞게끔 선택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35번째 샷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34번째 샷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방송은 골프 상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 대회에서 매치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매치 플레이는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제 22번째 샷이었네요. 매치 플레이 진행과 스코어 카드 읽는 방법에서 매치 플레이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스트로크 플레이, 보통 타수로 얘기하는 스트로크 플레이와는 조금 다르게 매치 플레이는 각 홀마다 승부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를 매치 플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OK, 영어로 얘기하면 컨시드 또는 컨세션, 그런 OK를 주는 게 허용이 됩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래서 요즘 이제 매치 플레이가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도 매치 플레이 경기가 좀 있어서 그런지 블로그에 매치 플레이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로 검색을 해가지고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도미예요, 도미. 도미라는 말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제 35번째 샷에서는 매치 플레이에서 도미란, 도미가 무슨 뜻일까? 매치 플레이에서만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참 생소하죠, 도미. 그래서 도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35번째 샷을 방송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골프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골퍼가 아는 대로 이제 타수 기준으로 하는 스트로크 플레이가 있고요. 매 홀마다 이제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를 업, 다운, 또는 비겼으면 올 스퀘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누가 더 많은 홀을 이겼는지를 판가름하는 이제 매치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치 플레이 중계를 보다 보면 아나운서나 해설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드디어 도미 상황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번 홀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미 상황이에요. 도미.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도미이기도 하고요. 글자로만 보면. 물고기 이름 중에서 도미 있잖아요. 도미가 이게 뭘까? 그래서 매치 플레이에서는 일반 스트로크 플레이와는 다르게 이제 이런 용어가 있는데, 중계를 갑자기 보다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굉장히 좀 난해할 거예요. 이 사람이 도미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말이 좀 생소하잖아요. 도미. 이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도미란 말이 맞는 건지. 그래서 마인드 골퍼도 처음 매치 플레이 중계를 보다가 이 도미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떤 상황에 얘기하는 건지는 대략은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몰라서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빨리 인터넷 찾아보면 답이 있었을 텐데 참 게을러가지고 이 블로그를 썼던 게 2011년 7월인데 그때서야 이제 처음으로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물고기 이름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용어를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한 이 도미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이제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도미가 이제 먼저 이제 한국어인지 영어인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도미는 영어로 이제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면 영어예요, 영어. 영어로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면 D-O-R-M-I R 발음을 너무 굴렸나요? D-O-R-M-I 그래서 도미예요, 돌미 라고 표시가 되고 뜻은 이제 도미라고 읽죠. 그래서 그 뜻을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도미라는 뜻이 뭐냐면 골프 매치 플레이 도중에 매치 플레이를 이렇게 진행을 해요. 1번 홀부터 쭉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이긴 홀수,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가 3업이에요. 이긴 홀수가 나머지 홀의 수와
같아졌을 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한 15번 홀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홀이 16, 17, 18, 19, 아니 16, 17, 18 3개 홀이 남았죠. 근데 그 15번 홀까지 A라는 선수가 그 3업, 3홀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3홀이 남았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도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뭐, 응용을 하자면, 뭐, 4홀을 이기고 있는데, 뭐, 4홀이 남았다든지, 뭐, 이런 거죠. 뭐, 14번 홀까지 4홀을 이기고 있는데, 나머지 홀이 이제 4홀이죠. 15, 16, 17, 18, 이렇게. 다른 형태로든지 간에, 뭐, 가장 많은 이제 승수는 그렇겠죠. 그, 9홀, 전반 1번부터 9번 홀까지 9홀을 내리 다 이겼어요. 한 선수가. 근데, 남은 홀이 9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도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기고 있는 홀의 수와 남은 홀의 수가 같았을 때, 뭐,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고 있는 홀의 수와 남은 홀의 수가, 홀 수가 같았을 때, 이런 상황을 도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미 상황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이 도미 상황에서는 그 다음 홀에서 지면은, 지고 있던 사람은 그냥 그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홀에서 졌다라는 건 나머지 홀을 다 이겨도 이제 경기를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떠한 타수로 경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홀마다 누가 더 많은 홀을 이겼느냐의 그런 매치 플레이가 그런 거라서 그래서 그 다음 홀을 딱 지게 되는 순간 나머지는 다 이겨도 어차피 지니까 경기를 중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와 드디어 이제 도미 상황이 되었는데 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아 현재 어떤 선수가 이만큼 이기고 있는 한 몇 n개 홀을 이기고 있는데 n개 홀이 남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홀 수를 첫머리에 붙여서 뭐 3업 도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실제 중계에서는 이렇게 얘기 많이 안 하고요. 그냥 도미 상황이라고 하고 몇 홀 남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유래를 또 찾아봤는데 일부에서는 그 스페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얘기를 해요. 스페인어 중에 그 DORMIR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DOR 스페인어니까 뭐 영어처럼 읽으면 안 되겠죠. DORMI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잠을 자다라는 의미라고 한 잠을 자다라는 뜻이래요. 남은 홀을 모두 자도 된다라는 뜻에서 이 의미가 유래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도미 상황에서 이기고 있는 선수 또는 팀전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4ball 4some 뭐 그런 대회도 매치 플레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이기고 있는 선수 또는 팀이 그 다음 홀을 곧바로 이겨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도미 상황에서 그 다음 홀을 이겨버리면 이제 경기에서 어떻게 그 표시를 하게 되면 x n%y n%는 뭐냐 하면 그 키보드에 보면 7자 위에 있는 거 있죠. 약간 이렇게 사람이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그걸 and라고 보통 읽기도 하는데 n%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3 and 2, 뭐 x n%y 이렇게 하면 3, 뭐 4 and 3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and 2, 3 and n%2라고 표현하면 두 홀을 남기고 세 홀을 이기고 있어서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치 플레이에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5 and 4 이렇게 표현하면 뭐 4홀이 남았는데 5홀을 이기고 있어서 경기를 중단했다. 나머지 이제 4홀은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도미 상황이고 도미 상황에서 그 다음 홀이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 그 비겨도 안 되겠죠. 비겨도 이길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겨야지 그 다음 상황 그 다음 홀도 또 도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 상황은 뭔가 한 선수가 이제 위기에 닥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보통 얘기로는 도미 상황이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블로그에 이렇게 도미 상황이라는 키워드로 또는 도미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좀 블로그를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두산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서 그 또 다른 유러피언 쪽에서는 이제 그 BMW가 그 매치 플레이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도미라는 말, 이제는 그 매치 플레이, 그 골프 중계를 보실 때, 아, 도미라는 말이 뭐구나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아, 이 도미 상황이면 지금 지고 있는 선수는 굉장히
핀치에 몰린 거구나. 이기고 있는 선수는 요 다음으로 이기면 경기가 끝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도미라고 이렇게 중계해서 들으면 이제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 매치 플레이에서 사용되는 용어,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쓰지 않는 그런 도미, DORMI, 도미 상황에 대해서 팟캐스트를 했고요. 다른 날보다는 조금 짧게 했죠. 네, 그렇게 오늘 35번째 샷을 이제 녹음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인드골프가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블로그는 mindgolf.net. 방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매치플레이에서 도미란 이거는 mindgolf.net에 가보시면 골프 상식 60번째의 토픽으로 이제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이제 블로그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mindgolf. 트위터는 mindgolfer, mindgolfer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달 정도, 2달 정도 된 카페는 cafe.naver.com/mindgolfer예요. mindgolfer. 그래서 트위터랑 카페는 mindgolfer고요.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은 마인드골프입니다. 카페에 이제 한 90명 정도가 가입을 했어요. 지난주에 좀 많이 가입을 해주셨고요. 조만간 이제 1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아직도 카페나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제 쓰고 계시는데, 아직 마인드골프를 팔로우하지 않거나, 라이크하지 않거나, 또는 카페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카페에 의외로 좀 사람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마인드골프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좀 활발히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마인드골프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라운딩 후기도 다들 올려주셔서 서로 이제 라운딩 후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있어서 피드백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잘 활성화되고 있어요. 광고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지금 팟캐스트처럼 마인드골프가 단방향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마인드골프와 이렇게 양방향으로 댓글도 곧바로 달아드리기도 하고 질문에 답변도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단방향으로 이렇게 하던 팟캐스트와는 달리 양방향으로 마인드골프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마인드골프를 많이 활용해주세요. Just use mindgolf 하세요. Just use mindgolf.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골프였습니다. 제 36번째 샷에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